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169석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노웅래 의원은 야당 정치에는 무조건 구속하고 보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한 장관의 제안 설명으로 오히려 부결에 힘이 실린 걸로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네요. 본의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작심한 듯 노 의원의 피의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5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노 의원의 경우처럼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주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현장에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등 노 의원의 음성과 함께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단 겁니다. 또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와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냐는 음성이 담긴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받은 내용에 관한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와 자필 메모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온 증거들이 법무부 장관 입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울려 퍼지자 노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은 증거들을 언급해 방어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만큼 검찰은 노 의원을 몇 차례 더 조사한 뒤에 불구속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 예행 연습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당초 어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이었는데 응하지 않았죠. 호남을 찾아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은 기득권과 싸우는 게 저의 일이다 보니까 10수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안 털린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 그러면서도 검찰에는 직접 출석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1월 둘째 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이에 응해서 정확한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검찰 출석 입장을 밝힌 의도가 뭐냐? 이 대표 출석이 진짜 방탄을 위한 몸풀기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 자백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한전법 등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이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자,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이 그 예가 될 텐데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3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제는 국민의힘이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요. 처리가 불발되면서 쟁점이 됐던 일몰 법안들은 새해 시작과 함께 자동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현재 28일 날 처리한다는 건 단순 연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일단 일몰시키고 대신 우리가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그다음 진정한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도 제대로 해주고 이런 몇 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를 쭉 하고 논의가 어느 정도 좁혀지거나 아니면 우리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우리 국토부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되면 1월 내로 입법을 하자. 연장 근로제 부분은 1월 달에 혼란이 생기면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만은 혼란이 생기면 어떤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공언하면 다시 3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이 일몰제 부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달려 있는데 대통령의 지금의 이 엄한 지침 하에 있는 정부 여당이 과연 그럴 리가 있을지. 복권 없는 사면으로 어제 영시를 기점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행보도 주목받았죠. 다시 시작은 봉화였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어제 오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된 게 없지만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김 전 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부든 개혁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사상무각이 되는 모래 위에 성처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양산은 언제쯤 한번 방문하실 건가요? 예,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정확한 앞으로의 구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앞으로 역할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